갈기갈기 찢어진 남색의 절연복. 감전 때문에 옷이 피부에 완전히 흡착돼 구조대가 곳곳을 잘라냈습니다. 검게 그을려 탄 흔적도 뚜렷합니다. 한국전력 협력업체 노동자인 52살 김효용 씨가 지난 8월 6일 작업 당시 입었던 옷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압전선 매설 현장에 출근한 김 씨는 변압기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됐습니다. 김 씨는 이 변압기 내부를 살펴보던 중 뒷목과 어깨 등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변압기엔 수백 볼트의 전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전되신 분 얘기하신 거죠? 뒷부분이 많이 손상되셨다고. 김 씨는 뒷목과 머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뇌출혈에 뇌부종, 또 근육이 녹아서 없어지는 질환까지 발생했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화상도 치료하기 힘들고 화상 때문에 뇌출혈도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지난달 14일 8시간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음력 생일이자 아내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케이크 사다가 아빠 수술 끝나면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키고 조금 지나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수술 직후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닷새 뒤 숨졌습니다. 사고 후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두 딸이 보내온 15초짜리 영상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의 발주를 따낸 한 협력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었던 사고 당일, 이 업체는 한전에 사전 보고 없이 미승인 무단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작업에 앞서 전기 차단 여부 등 한전의 위험성 판단이 이뤄질 수 없었고 공사를 총괄하는 감리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 당시 변압기 주변에는 김 씨만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올라왔어. 올라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안 달라붙어 있잖아. 지난 1월 고 김다운 씨가 전봇대 작업 중 감전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한전은 미승인 무단 작업을 금지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숨지기 전 김효용 씨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던 건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난 살아있을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전기가 들어와 있었다는 게 난 그게 이상해가지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였고 변압기에 절연 커버가 열려 있었던 것 등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변압기를 열어본 거는 제가 아니고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변압기가 열려 있었죠. 그런데 협력업체 측은 생사를 넘나들던 김 씨의 의문을 풀어주기는커녕 회사가 살아야 한다며 은폐를 종용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이가 무단이야 원래. 회사도 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 전날 작업해놓고 우리가 그날 뭐 확인 차원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전에 필수 보고해야 하는 작업이 아닌 단순 점검으로 한전과 경찰 등에 말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냥 그날 점검한 거로 해. 미안하다 뭐 이런 적이 공사를 발주한 한전의 전화는 받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마. 한전에서 전화 확인 뭐 하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전화할 거야. 근데 받지 마버려. 김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에도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단 작업 사실이 들통나면 한전으로부터 벌점을 받고 다음 입찰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숨진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통화 녹음 파일 30여 개를 발견했고 우선 협력업체를 고소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무단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한전에서 주말 공사를 못하게 하는 편이어서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은폐를 권유한 걸 두고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화를 받지 말라 한 건 귀찮을까 봐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시공사 측이 통보 없이 무단 작업을 시행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아주 유감스러운 그런 사고입니다.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의 그 지위와 상관없이 산업재해가 근절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같은 무단 작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해당 공사가 무단으로 진행되면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전기공사 현장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 하청이 이뤄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변압기를 들여다보다 감전사고로 숨진 52살 김효용 씨. 해당 현장에는 6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용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주를 따낸 협력업체가 일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등 인사 전반을 관리해온 제3의 공사업체가 있었던 겁니다. 일을 준 것은 맞아요. 입찰을 받았으니까. 근데 기사들을 보낸 거는, 근로자를 보낸 거는 정기란 얘기. 협력업체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다른 업체에게 불법 하청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사고 이후 김효용 씨의 소속을 감추려는 듯한 통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하청으로 해서 일을 들어갔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물어보고 하청은 아니고 일용으로 그냥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만 해. 현행법상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자 작년부터는 한 번만 적발돼도 6개월 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위험의 여주화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한전도 고 김다운 씨 사고 후인 지난 2월 불법 하도급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일용직 근로계약 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며 위험의 외주화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이번 공사의 경우 현장 작업자들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확인했고 하청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3의 업체에 대해선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고재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자, 기억이 납니다. 작년 11월에요. 결혼을 앞둔 고 김다운 씨가 혼자서 2만 볼트 넘는 전기공사 하다가 감전돼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MBC가 취재를 했고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지난 1월에 한전 사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도 했고 여러 대책을 내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한전이 했던 얘기들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까? 네, 지난 1월 한전 사장은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요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정전 후 작업 확대, 안전 담당자 배치, 불법 하도급 관행 차단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들 대부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안전수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보고 없이 무단 작업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게 한전 입장인데요. 네. 협력업체들로선 앞으로도 공기 단축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무단 작업을 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한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조금 전 보도해드린 것처럼 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식으로 불법 하청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네. 한전은 미지근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전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공사 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활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근로계약서가 실제인지 위장인지 수시로 확인해야겠고요. 네.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난 5년간 감전 사고를 당한 한전 노동자는 7명이지만요. 협력업체 노동자는 83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이 당초에 아무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가 최근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입수한 녹취 중에는 첫 수사 당시에 경찰과 김효용 씨 사이에 통화 녹음도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입원 중이던 김 씨와의 첫 통화에서부터 사건 종결을 얘기했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고 사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할 때 실수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면서 이의가 없으면 종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수사 의지가 없었군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김 씨가 숨진 뒤에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우선 입건했고요. 네.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고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